거리가 있다거나 토론거리가 있으시면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김태현 선생님, 아까 질문 막 한참 하시는데 연이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해야 되셨어요? 고객을 해야 질문가 나오는 거예요. 김영환 교수님이 저 쳐다보는 거 보고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에 어느 학술지에서 저한테 논문 심사 결과가 왔어요. 읽어보면 무지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 교수님 거예요. 제가 강 교수님 걸 칭찬했습니다. 제가 100점 줬고요. 퍼펙트라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문거리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냈어요, 비밀을.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해하시면 제가 없으니까 그냥 저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종교와 개발이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아젠다를 지금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종교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결국 이게 자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개발 그 자체도 자본의 논리대로 하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도시의 종교 부지의 확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자본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본의 코드와 좀 연결시켜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사점이 없을까, 뭐 그런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개발을 주도하는 그것도 자본이죠. 토건 자본, 건설 자본,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신도시나 재개발의 종교 부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종교 자본들도 문제예요. 종교도 결국 자본을 가진 종교 조직과 그렇지 못한 종교 조직간에 실제로 그 당사자 입장은 제가 10분은 아니더라도 정말 상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진짜 화가 나는지 그런 상황에 접할 때 세입자 처지에서 더욱이나 어떤 문제까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업 보상비가 1개월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상가에 이제 자기가 가게를 이제 차리면은 그 가게에 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경우가 있죠. 용산 같은 경우 충분히 프리미엄이 있었을 거예요. 권리금 있었을 거고 인테리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돈이 들죠. 그런데 막상 철거가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렇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용 받고 영업보상비라고 해갖고 한 3, 4개월 정도의 그 평소에 세금을 냈던 매출에 곱하기 3, 4개월치 이 정도를 주는데, 문제는 종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보상비도 없어요. 이사비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10년, 뭐 20년 동안 공들여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종교 공동체가요, 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갖고 쫓겨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보증금은 돌려받겠죠. 그게 정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가지고서 종교 부지를 노리고 외부에 부유한 종교 조직이 이제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신도시나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겪으면서 이 종교에도 얼마나 이게 자본의 논리가 깊숙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그 당사자들은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들을 이렇게 갑자기 퇴출시키는 이 자본의 압력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또 느꼈겠죠. 결국 그게 그 자본이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철저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전면 수용, 전면 철거 뭐 이런 방식은 사실 자본이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찔끔찔끔 한 재개발 지구를 요만큼씩 나눠서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윤도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가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땅이나 건물이 있는 종교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종교 부지를 차지하는 만큼 그런 정도는 안 되는 이런 그런 분들은 그걸 또 절실히 느끼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교 부지도 그 기존의 토박이들에게 수의계약권을, 연고권을 부여해서 기득권이나 연고권을 인정해서 그 수의계약권을 주는 것과는 말고 그건 별도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더 많은 필지를 공개 경쟁에 붙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토지주택공사 지금은 이제 그 합쳐져 그렇게 되는데 뭐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토박이들보다는 외부에 재력 있는 종교 시설에게 큰 부지를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찬되거나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훨씬 줄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압박해 오는가를 한번 몸소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신도시나 재개발을 한번 치러보면 그 안에 있는 영세한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 외부에서 오는 자본의 압력, 그 다음에 종교 내에서 작용하는 자본이 있는 종교와 자본 없는 종교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힘의 격차와 또 그 결과 나타나는 양극화. 잘 나가는 데는 뭐 계속 잘 나가고.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디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 지교회 세워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네임밸류 때문에 또 잘 돼요.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뭐 전국적으로 그 부자 동네에는 다 큰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분석의 틀을 개발이라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경쟁에서 밀려난 종교들의 향후 어떤 그런 향후 행복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 그런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끼기에는 밀려난 사람은 결국은 구도심이라든가 또는 뭐 빈민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교회 부지를 살 수 있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지형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 안에서 그려보면 어떤 우리 종교인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좀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한 가지 의문점 드는 거는 그러면 거기서 밀려난 그 종교 조직이나 또는 그 목회자들 또는 종교인들은 결국은 좀 더 값싼 곳으로 이주할 것이고 그럼 값싼 곳에서 또 이제 일찍 목회를 할 거란 말, 종교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또 이제 이런 신도시라든가 강남이나 이런 데가 그 그리스도 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질까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도 그 사실 기존에 나온 그 언론 보도 정도를 이제 본 노각이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그 개발 지역 외곽에다가 이제 다시 임대를 해서 재개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이 어쨌든 기존 신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일 테니까 그다지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개신교를 얘기하면 개신교 교회를 상가에다가 하기 위해서 보증금 하고 인테리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보증금만 받아서. 그리고 이사 비용에 해당되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거기 다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큰 손해를 본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소규모 교회니까 평소에 그 교회의 재정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축적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 목회를 접거나 당분간은 뭐 생계 자체가 아주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영영 종교 공동체가 해체되고 끝나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를 해야지만 목사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거든요. 어디 가서 뭐 할까? 어디 가서 어떤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낼까? 또 그런 목회자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지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이잖아요. 일단 그런 류의 재개발을 막는 거가 더 중요하고 급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개신교 그룹은 핵심 지지기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시청 앞 거기 도로에서 들어눕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상태를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재개발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고 뉴타운 정책에서. 그리고 물론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같이 하면서 뉴타운 포기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게 아마 굉장히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기 핵심 지지 기반인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는 점. 처음부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한기총이 아무래도 그 회원교단이 많다 보니까 그 회원교단 중에 상당수가 영세한 교단이고 영세한 교단 안에 또 굉장히 영세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심하게 NCC에 비해서 훨씬 더 한기총이 적극적으로 싸웠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이미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과거 방식의 그런 식의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정 할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린벨트라는 게 서울을 쭉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도시를 확장시켰는데 그린벨트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개구리가 뛰어넘듯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도시를 1기, 2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미분양 사태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그린벨트를 다시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게 보금자리 주택이고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조차도 그렇게 잘 마냥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런 류의 신도시는 앞으로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설명을 좀 하면 이 서대문 음평 이쪽에 좀 최근에 뉴타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교회가 기독교 장로의 한백교회인데 한백교회가 속한 시찰이 이 서대문 음평 요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시찰에 가면 여기 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한 7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기장 자체가 워낙 수속 규모가 작은 데다가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한 70%가 미자리인데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재개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조금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데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뭔가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해야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 시찰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어디로 가냐? 그야말로 목회를 접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 이전하는 거, 더 싼 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가든가 아니면 산동네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에는 일부 교회는 이런 것들 이제 교회가 부동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작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살 수는 없고 대신에 2층 건물 같은 거를 구매를 하는 거죠. 2층 건물 같은 거를 집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일부 교회로 하거나 사택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조합형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터도 안 되면 이제 움직임이고 또 그 다음 단계 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목회자가 투잡을 뛰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교회가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거기서 뭐 전업 목회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잡이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활은 다른 차원에서 유지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동 경로가 마치 이렇게 도시 빈민을 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이렇게 도시 빈민을 하는데 도시 빈민을 하는 과정에서 빈민교회가 되진 않아요. 기형적이 다르니까. 빈민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 현상 유지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터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람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또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제기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이제 개별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 지금 현재 그 서대문과 중심을 뒀던 이 재개발 지구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제가 읽은 기사들은 훨씬 더 비참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꾼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이전해서 계속 교회를 유지한다. 이게 제일 많은 옵션이고 아예 그거조차도 힘든 건 두 번째 정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개신교 교회의 경우에 2000년대 이후에 교회 수는 늘었지만 1년에 폐업하는 교회 수가 1,4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폐업률에 관한 연구도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개발 지역이 훨씬 폐업률이 높다든가 이런 약육 방식이 강화됐고 강제 독식이 더 심해지는 재개발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조사가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도 못 받고 그런 연구는 더 없겠죠. 교회 빈곤화와 또 이 폐업의 경로를 연구하는 것이 또 이런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아마 가장 파국적인 형태로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도시나 재개발에.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도시화 많이 진전된 나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는 국내에 외를 방문하고 별로 이게 자체가 이렇게 탑픽으로 떠오른 적이 별로 없는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연구자들은 팔짱 끼고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그게 제가 앞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하게나마 일단 얘기를 좀 시작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주제 같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거기 연결해서 궁금한 게 다른 유럽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그 지역 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
그 지역 주민이 교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런데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겉으로는 와야 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 그러니까 해보지 못했는데 물론 뭐 약자만 된 건 아니고 그 옆에 또 그 호시탐탐 종교 부지를 노리고 들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부 재력가형의 부자교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약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자가 되어서 저도 참 그 아이러니컬하다고 느껴져요. 우리 그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것 같은 한기총에서 일부러 그걸 해가지고서 지금의 재개발 정책, 전면 수용, 전면 철거 이 방식의 재개발 정책은 정말 이건 너무나 나쁜. 그래서 우리는 도시민민의 처지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용산 참사에서도 당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 성명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용산 참사 제2의 제3의 용산 참사가 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개발 정책을 바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년대에 도시빈민운동하던 빈민사목하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기총이 막 하고 있는 셈이 된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상당히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교회의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반대로 사랑의 교회처럼 국가기관과 토건 집단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건축이 지체되어 있는 곳에서 교회가 그 실마리를 풀어주면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재개발을 지역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미묘하게 대구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가 계산동 성당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의 개신교교회와 최초의 천주교회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구제일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계산동 천주교회가 쫙 밑으로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각축을 딱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주도하는 그런 말하자면 재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개발 행위가 종교 간의 갈등을 빚어내기도 하고 내분을 조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훼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종교가 재개발을 주도하는 어차피 이게 규모가 클 리가 없는데 작은 것들이 그런 논란을 빚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 제가 적어놨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마지막 한 분만 이 주제 연구하시면서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 개발의 문제가 종교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종교에 속한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의 이 신앙심이나 뭐 신앙 감각 이런 거에는 이 주제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연구하시면서 혹시 느끼시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그것도 좀 난감한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공간의 계층적 분화라는 개념을 사회학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공간 계층적 분화가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재개발과 신도시가.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존의 다양한 계층적 구성을 가졌던 혹은 비교적 가난했던 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적 구성을 갖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하자면 부자 크리스찬들이 유유상종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그들끼리의 독특한 문화를 이제 만드는 그 이전에는 계급적으로 막 섞여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른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급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배출했던 충현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데서 대체로 월소득이 형편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한 소리 맡을 수 있을까요? 거의 무슨 자기가 있을 만한 곳이라고 거기 들어가고 편안한 기분으로 예배를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낯설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가 오지 않아야 될 때 와 앉아있고 하는 식의 느낌을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강부자, 뭐 고소형 뭐 이런 말에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의 개신교나 천주교가 그런 식의 부자 종교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그런 어떤 부유함과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아주 멋진 교회들이, 천주교나 개신교 교회들이 들어서는 것들이 그 신자들과 그리고 또 그 목회자들이나 사목자들에게도 상당히 뭐랄까 그런 방향이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역에 아주 부자 동네에 그 사목 활동을 한 5년 하던 신부님이 딴 데 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 비슷하게 그 어떤 독특한 교회 문화가, 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전에 어떤 그 종교사회학자가 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그 교회가 종교 조직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진입장벽, 문화적,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무종교인 얘기를 하는 그 논문이었는데, 구조적 무종교인, 그 다음에 문화적 무종교인. 문화적 무종교인은 이 교회의 사목자가 하는 얘기가 나랑 안 맞아서, 내가 볼 때 듣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건데, 구조적인 건 뭐냐 하면 거기에 가기에 교통이 너무 안 좋아져,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계급적으로 너무 이질감을 느껴서. 근데 그런 계급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싹 계층적 구정이 바뀌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강 교수님이 쓴 저 수란 책 2권이 저 뒤에 남아있나요? 네, 조금 남아있는데 구입하실 분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책이 지금 부족해서 못 사시면 예약하셔서 살 수도 있답니다. 강 교수님께 박수